네, 군과 대치하던 중에 자해를 시도했죠. 임병장. 앞서 전해드린 대로 현재 강릉 아산병원에 도착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임병장은 치료를 받은 뒤에 곧 군 조사기관으로 인계돼 동료들에게 이처럼 총기를 난사한 이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임병장. 일단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치료가 어느 정도 되면 바로 군 조사기관으로 넘겨지게 되는 거죠. 이제 치료가 되어서 예. 조사를 받을 건강 상태가 회복이 됐을 때 이제 군 조사기관으로 넘겨지겠죠. 네, 지금 너무 희생이 큽니다. 네. 5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요. 5명의 우리 군 장병들이요. 그리고 7명, 9명까지 다쳤거든요. 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군 형법 59조에 보면 초병을 살해한 죄가 있습니다. 예.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초병을 한 명이 아니고 초병이지 않습니까? 예. 초병 근무를 마치고 오던 사람 그리고 하러 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초병인데 그 초병을 살해했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런데 이제 또 적전에서 예. 즉 그 적의 바로 앞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가중 처벌이 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형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특히나 5명의 그 5명을 이를테면 살인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형을 면하기 힘들 것 같고 지난 2011년에 강화도에서 있었던 해병대 2사단 총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4명을 살해했죠. 그 사람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 이후로 군에서도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는 사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무기징역으로 형을 집행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 지금 이제 가장 의문인 것은 임병장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 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심리 상태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는데 예. 그 이전에 GOP 지역에서 이러한 총기 사건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특히 2000년 이후에 큰 GOP 총기 사건들 중에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제 조사에 의하면 3개가 GOP 부근에서 발생을 했어요. 네. GOP 또는 GP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로운 게 있어요. 예. 그게 주로 초여름과 여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GP 연천 GP 총기 난사 사건도 7월 달이죠. 또 지난 해병대 총기 사건도 그 7월 좀 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 30년 전에 이 22사단이 6월 26일 날 조일병이 15명을 살해하고 월북했죠. 예. 6월입니다. 그 왜 6, 7월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왜 그런 걸까요? 저에게 많은 어떤 그 제보 또 의견 이런 내용들이 오는데요. 우리 회원들이 예. 많으니까. 예. 이렇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증언을 좀 공통적으로 취합해 보면 네. GOP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잠잘 시간이 없다.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 예.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든 거는 GOP가 아니고 오히려 페바라고 하는 그 GOP 후방에 있는 그 네. 부대는 매일 훈련하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닌가. GOP는 오히려 잠자고 일어나면 또 경계하러 나가고 네. 예. 이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GOP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봄부터 여름까지 기간은 죽음이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힘드냐니까 예. 예. 제초 작업. 왜냐? 북한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앞에 GOP나 GP 전방에 있는 모든 풀들 다 제거해야죠. 완전 깔끔하게 잔디밭처럼 깎아 놓습니다. 그거 다 이 불과 30명밖에 안 되는 이 병사들이 그 중에서 반은 경계하러 나가고 나머지 병사들이 잠자는 시간, 휴식 시간에 그걸 하는 거죠. 작업을. 진지 보수 공사해야죠. 제초 작업해야죠. 그런 작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에 잠잘 수 있는 시간이 그것도 또 경계 서야죠. 또 불침번 서야죠. 뭐 이러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서너 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 그게 네. 한 달씩 지속되다 보니까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지는 시기가 6월 말에서 7월이라 이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GOP의 제초 작업 이런 작업들을 외주를 시켜서 외분을 시켜서 풀 깎아주세요.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군 상층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이를테면 그 총장님 입장에서 내가 사단장 할 때도 다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 예. 왜 이 GOP에서 이렇게 대형 사건이 자꾸 터지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작업이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그 작업 시간을 조금 늘려줘서 한 8월 달까지 제초 작업을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이 근무의 강도를 조금
지금보다 조금 편하게 잠잘 시간을 보장해주는 예. 정도는 우리 군이 조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제가 의견도 얻었습니다. 근무 환경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 임병장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병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A급 관심사병이었는데 이제 B급 관심사병으로 좀 낮아지면서 이 초병 근무를 하게 됐다는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임병장이 지금 그 최초 입대할 때 인성 검사를 했을 때는 A급이었죠. 예. 특별 관리 대상, 즉 예. 자살을 할 수도 있는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왜 그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질책을 한다면 이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해보니 예. B급으로 상향시켜도 되겠더라라는 예. 지휘관의 판단에서 B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 B급으로 바꾼 행위에 대한 질책을 한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 군의 그 어떤 장교도 적극적인 어떤 그 인성 전환 훈련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냥 A급으로 판정받고 왔으면 내가 가만히 놔두면 난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예.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얘를 B급으로 했다가 이 임병장처럼 또 사고 치면 자기가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A급을 B급으로 바꾸고 B급을 A급으로 다시 바꾸고 한 이런 결정들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다만 그 존중이 순수하게 임병장이 정말로 테스트해 보니까 얘가 이제는 완전 A급 자살위험군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서 했다면 존중해 마땅하지만 예. 11월 달에 그 테스트를 하고 12월 달에 GOP로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GOP로 투입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대 편제를 유지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또는 임병장을 반드시 GOP로 보내야 되겠다는 어떤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렇지 않을 법한데 만약에 바꿨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 그것은 그 어떤 그 지휘관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이제 또 관심병사로 지정이 돼서 또 그게 알려질 경우에 또 주위 동료들한테 뭐 따돌림을 당하거나 오히려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지 않냐 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관심병사라고 해서 따돌림을 당한다. 이것은 아니고 관심병사가 따돌림 당할 일을 했을 경우에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관심병사가 굉장히 귀한 게 아니고 지금 통계도 나왔듯이 예. 사단 전체 20%가 관심병사인데 네. 관심병사라고 해서 다 따돌리면은 남는 사람은 뭐 반반 되는 거죠. 이렇다면. 그러니까 관심병사라고 해서 따돌림 당하는 게 아니고 이 관심병사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군 모집 자원은 모병 자원은 지금 부족하고 그런데 또 다 귀하게 컸기 때문에 관심병사가 될 확률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네. 예. 그러면 관심병사 알리지 말자.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이를테면 사회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입양아 같은 경우에 입양을 당당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가족 구성원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듯이 관심병사가 부끄럽지 않은 병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예. 관심병사를 숨겨라. 어떻게 숨깁니까? 예. 숨길 수가 없죠. 22개월 동안 딱 한정된 공간에서 수십 명의 그것도 아주 뛰어난 두뇌,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기에 또 중대행정반에서 관심병사 데이터를 다 작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대행정반에서 그 타이핑한 타이피스트는 병사예요. 예, 예, 그 병사가 비밀을 지켜질 리가 없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병사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그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관심병사가 부끄럽지 않은 병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임병장 말 그대로 병장입니다. 네. 9월 제대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 뉴스를 진행하면서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 이병, 일병, 상병이 이런 일을 많이 저지른 경우가 네. 적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병장이에요. 병장이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 여기에는 뭐 개인적인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근무 자체에서 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난 그 해병대 총기 사건은 상병인가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0년 전 이 22사단은 일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병장이죠. 예. 제대 말년, 그야말로 제대 말년인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 임병장이 자기 부대에서 병장의 대우를 실제로 받고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이를테면 그때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의 그 원인은 기수 예료였습니다. 해병대는 기수 기수가 다 있잖아요. 한 달 예. 기수가 다 있는데 쟤는 기수 취급해주지 마. 라고 이를테면 그 내무반의 최고 권력자인 왕고참이 예. 내무반 전체에 선포를 하는 거죠.
김아무개는 앞으로 기수 취급해주지 마. 그러면 이병, 일병이, 쫄병이 말 놓는 거죠. 파급상이 일어나는 말 겁니까? 놓는 거죠. 예. 시킬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예. 상황이 공개적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GOP, 이 소초 내에서 아주 작은 소사회입니다. 그들만의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임병장에 대한 육군판 기수예래, 그걸 이제 육군들이 은어로 계급따라고 그럽니다. 계급 왕따. 그래서 왕자를 빼고 계급따라고 하는데, 계급따가 여기에서 벌어지지 않았는지, 또는 계급따가 벌어질 수 있는 구조적 이유가 이 부대에 혹시 이 소초 내에 있지는 예. 않았는지, 그것을 조사해 보는 것이 또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부대 내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임병장이 자살 시도 20분 전에 종이하고 펜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뭘 썼다고 하던데, 이제 군 당국이 거기에 이제 뭘 썼는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번 사건의 그 전모를 밝히는데 단서가 될 수 있겠죠. 단서가 될 수 있죠. 예. 아마도 이제 유서를 쓰려고 했을 거고, 예. 임병장이 지금 이제 심장과 어깨 사이를 지금 관통을 했는데, K2 소총의 방아쇠에서부터 총구까지가 한 60cm 정도 돼요. 아, 그렇군요. 그걸 이제 이렇게 엄지로 걸고 당기려고 하다가 반동에 의해서 처음에 심장을 기놓았다가 좀 위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예. 이제 이 심장 위를 관통을 해서 지금 출혈이 심하다고 하는데, 심장을 쏘려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심장 쏘면 즉사하지 않습니까? 예. 유서를 적었겠죠. 그 유서 예. 내에는 자기 아버지하고 지금 뭐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예. 아버지 생각도 해서, 아버지, 아빠, 내가 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라고 자신의 이유를 분명히 적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임병장이 아버지와 통화하고 막 이런 어떤 그 측은한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다 보면서 이 임병장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당하지만 죄를 측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임병장으로 인해서 정말 억울하게 예. 사라져간 젊은 꽃이 5송이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8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죄를 결코 이 어떤 우리가 하루 종일 사실은 거의 중계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때문에 죄를 가볍게는 생각하지 말자. 그러나 임병장이 적어놓은 유서라고 적었을 그 내용 중에 이 사건의 단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사건의 전체는 아니다. 왜? 한쪽 말이기 때문에. 한쪽 말이기 때문에 죽은 5명 중에서 분명히 임병장이 쏘고자 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예. 1명인지 아니면 5명이 단지는 모르겠지만 예. 왜? 조준 사격을 했기 때문에요. 조준 사격을 했을 정황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5명 중에는 분명히 임병장이 쏘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예. 그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 말도 들어봐야지 임병장이 적은 유서 전체가 그것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군 형법기관에서 훨씬 더 저보다 더 잘 알고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그 유서가 만약에 앞으로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개가 예. 된다면 그것으로서 이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쪽 말이기 때문에.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번 사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 저녁 8시쯤 일어났고요. 교대를 하다가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난 다음 다시 또 생활관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조준 사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준비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충분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무하고 들어올 때 들어와서 생활실까지 가면 탄약을 반납을 해야 돼요. 네. 왜냐 반납하러 나와 있는 그 간부가 있으니까 예. 무조건 예. 반납합니다. 그래 반납하기 전에 거사를 해야 돼. 근데 내 주위에 나하고 같이 근무 섰던 사람들은 나처럼 탄약을 다 장전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먼저 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류탄을 먼저 까서 무력화시킨 거죠. 예.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목표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준사격을 거기서 1차로 하고 거기서도 난사가 아니에요. 조준사격입니다. 예. 조준사격하고 예. 다시 뛰어들어가서 내무반에 있는 누군가의 목표를 향해서 조준사격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 루트까지 다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과 10시간여 만에 하룻밤 만에 10km를 간 거죠. 후위 작전, 체포 작전이 이게 제대로 됐는지도 한번 점검해 줘야 될것 같아요. 체포작전보다 먼저 빠져나간 것이죠. 그러니까요. 또는 체포작전이 너무 느슨했던지 아니면 체포작전이 그 생각했던 체포 포위망이 구축됐을 때 이미 빠져나가고 없었던지 예. 아니면 그게 너무 느슨했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임병장은 미리 도주로까지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제 군 무장병력을 상주하고 있는 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 명의 도주를 못 막았을까 하는 점도 의문이거든요. 저 소초는 이제
그 소초에서 지금 큰 일이 발생했잖아요. 저기는 일단은 패닉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소초장은 당연히 이제 중대장, 대대장이 보고를 했을 것이고 대대장이 직보를 했을 겁니다. 대대장은 이제 현장 적응 조치를 시켜놓고 자기 예하 다른 소초, 중대를 즉시 뭐 어디로 또 배치를 시켰겠죠. 그리고 사단에 보고를 하고 예. 그리고 사단에서 또 어떻게 해라. 또 사단에서는 군단 보고하고 군단에서는 이제 일군 사령부 보고하고 뭐 또 합참으로 보고하고 이런 이제 작전 개선으로 다 갔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지휘관, 즉 대대장과 사단장입니다. 예. 대대장과 사단장이 어떻게 조치를 했냐가 제일 중요한데 대대장은 좀 작은 섹터를 관리를 하죠. 예. 자기 예하 부대가 적으니까. 근데 이 대대장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왜? 전부 GOP 근무를 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단에서 동원을 해야 되는데 사단의 다른 지역은 이를테면 YTN이 지금 상암동에 있으면 예. 뭐 옮기기 전에 YTN 그 자리쯤 있는 정도의 위치에 다른 대대가 있는 거예요. 여유 있는 대대가. 네. 거기서 오기에는 이미 상상을 했을 때는 지금 얘가 우리가 뭐 특수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간에 이 정도 포위망을 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임병장은 실제로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그 대대 내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사실 병력이 크게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철저한 조사, 총체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